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유럽 그린딜 정책은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의 성장을 가속시킵니다. 또 HD 건설 기계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기대도 큰데요. 특히 합병 이후엔 엔진 사업의 강점도 확보하게 되는데 기대감을 안고 노려볼 수 있는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건설 시장에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SOC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의 그린딜 정책 등등이 있습니다. 이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이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는 금리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이죠. FMC 회의가 있었고 25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연내에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좀 적은 비용으로 낮은 금리로 이제 조달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건설 건자재 관련된 주식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레나라든지 홈디포라든지 KB홈이라든지 이런 쪽 분위기 괜찮은데요.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죠. 이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쪽에서도 주택 건설 자재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최근에 좀 지분을 늘리고 있는 부분도 아마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설 장비라고 하면 전쟁이 있고 재건이 좀 이루어졌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금리의 환경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치열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히토류가 항상 거기에서는 핵심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이제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보이는 공급망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히토류와 관련된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히토류와 관련된 광산 개발이라든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굴착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장비 쪽의 본업이라든지 그다음 히토류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이나 이런 쪽 이야기 나오면 좀 들썩거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 장비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고요. 히토류까지 해서 꾸준히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섹터에 대한 큰 배경에서 얘기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건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이 주총을 통과했기 때문에 HD 건설기계가 내년 1월에 출범한다라는 건데요. 향후에 기대해볼 시너지 효과가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건설기계 회사일 것 같은데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합병을 하는 이유가 같은 굴착기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굴착기 회사인데 굴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면요. 구매를 할 때 훨씬 더 원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뭔가 이제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쪽과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하면 유럽은 또 유럽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신흥국 쪽에 강점이 있는 쪽은 그쪽에서 더 힘을 쏟아줄 수 있고 그래서 합병의 시너지는 꽤 괜찮은 시너지가 이제 비용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유통 측면에서나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지금의 이 금리 인하 스탠스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면요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뭐 수주를 따낸다 할 때도 비용이나 유통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합병법인은 이제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뭐 엔진부터 해서 애프터마켓 사업까지 전 부문에서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룰 거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관심을 받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부터 조선 방산에 다 엔진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관련주를 좀 투자해도 될까?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캐터필러 내부의 사업부 중에 하나가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 사업부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의 최근에 이 52주 신고가 경신에 상당히 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진이 들어가는 영역 중에 하나가 크게는 뭐 2개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금 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발전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 K2 전차라든지 이런 이제 방산 쪽에 또 들어가는 방산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지금 좀 타이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엔진과 관련된 해외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러한 이제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캐터필러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섹터 건설 장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의 테슬라 로봇 공급망 합류설이 돌면서 LG전자와 로보스타가 강세입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오름세고 내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올 로봇 사업 전략도 기대되는데요. 모멘텀의 축복이 이어지는 로봇주 적극 매수해도 될까요? 이게 뭐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이라고 하고 있지만 LG전자가 테슬라 로봇 공급망에 합류한다라는 설이 돌았고요. 실제로 LG전자는 워낙에 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LG전자와 또 로보스타까지 같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이슈에 따른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네, 지금 성장주잖아요, 로봇은.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수익이 실적이 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들한테는 뭐 오늘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과거부터 로봇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실은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하고 함께 진행하는 거라든지 기타 다른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협력 관계가 맞다라면 나쁘지 않은 방향성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LG전자의 지금 핵심 사업분 중에 하나는 가전인데 사실은 이 가전이 점점 조금 경쟁력을 잃고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다른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LG전자는 그러면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자율주행 쪽의 전장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주가의 상승은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대규모 또 이제 뭐 희망퇴직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원가에 대한 절감, 비용이 축소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LG전자가 오늘 좀 뉴스에 여러 개 있었죠. 방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던 이슈도 당연히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주가 올라가는 데는 희망퇴직과 관련한 이슈도 원가 절감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LG전자도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에 눈독을 들이는 만큼 현대차도 이미 미국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로봇 사업에 많이 또
쪽에도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CEO 인베스터데이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서 하는데 관세나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 로봇 쪽에서 의미 있는 뭔가 전략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로봇에서 뭔가 나와야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쪽은 관세가 일본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높게 아직까지는 유지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점이 있다라면 다른 또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아마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둘러싼 그다음에 최근 현대 모비스가 이제 뭐 또 액추에이터 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자금이 많이 지금 투여가 됐고 투자가 많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회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수될 때 결국은 결과물은 상장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려면 수익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로봇에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매출 볼륨을 만들어내야지만 상장할 때 우리가 매출 이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뭐 PSR 10배에서 시가총액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상장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야기는 양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양산을 해야 그게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양산하는 시점에 오늘 LG전자가 뭐 테슬라 밸류체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체인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그 무렵에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거기다가 이렇게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까지 있다 보니 로봇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건설 장비와 로봇주 안에서도 매력 있는 종목은 뭘까? 오늘의 탑픽은요? 오늘의 탑픽은 뭐 건설 장비 쪽에서 선택을 예. 좀 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죠. 네. 그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건 건설 장비만 한 회사니까 좀 매력이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실적 나온 거를 보시면 사실은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보다 이 회사 내부에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엔진 사업부가 지금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방산이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엔진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캐터필러하고 비슷하죠. 네. 원래 본업은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숨겨진 지금 빛나는 사업부는 엔진 사업부가 지금 빛이 나는 거고 현대 인프라코어의 이 엔진 사업부가 점점점 시장에서 알려지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좀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엔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진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매력을 짚어주셨어요. 가격적인 그 전략도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지금 갭 하락이 이루어졌고요. 네. 갭 하락을 좀 돌파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좀 핫한 분위기라서 다시 좀 조정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000원 정도 초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온다면 16,0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숨고르는 구간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레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